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스포이드 툴은 이렇게 색을 선택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섭을 선택하시면 여기 색깔이 나오죠? 얘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컬러바가 나와요. 그럼 얘 컬러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특정 부분의 컬러를 정확히 알고 싶을 때 이 스포이드를 찍으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약간 어떤 컬러에 대한 색감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이 스포이드 활용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컬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예, 그리고 잘 사용하면 되게 좋습니다. 이게 스포이드 툴. 쭉, 뭐가 이제 뭐 3D 만들, 이거는 잘 안 쓰는 걸 제가 아예 설명 안 할게요. 이거는 뭐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요것도 저 잘 사용 안 합니다. 이거는 취향 문제인데 별로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용 안 할게요. 자, 스포이드 툴 넘어가고 브러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브러쉬는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툴이에요. 지금 타블렛에는 없지만 그려볼게요. 지금 브러쉬를 사용할 때 여기 선택된 요 컬러 값이 브러쉬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브러쉬 크기는 키보드 키 옆에 보시면, 이 방향키가 있어요. 부등호. 왼쪽 부등호, 오른쪽 부등호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조절하시면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예, 혹은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거, 잠깐 다시, 키보드 P 옆에 보시면 그 부등호 두 개를 누르시면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는데, 브러쉬 크기입니다. 이게 브러쉬 크기.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는데, 요거는 여기서 이렇게 조절하셔도 돼요. 이게 귀찮잖아요. 요게 이렇게 선택해서 브러쉬 사이즈 이렇게 조절하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P 옆에 부등호로 하시는 게 되게 많고요. 그리고 브러쉬의 종류는 여기 보세요. 브러쉬의 종류는 여기 많습니다. 이 모양이에요, 얘는. 그러면 이렇게 브러쉬가 좀 자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별로 이렇게 채색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나중에 이 모양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차지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러쉬 모양 굉장히 많네요. 이 브러쉬 모양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틀릴 거예요. 네, 이거는 세팅하는 값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리셋 브러쉬 하시면 여러분하고 아마 똑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 모양 종류도 이게 부드러운 브러쉬, 딱딱한 브러쉬가 있는데 요거는 이 브러쉬에 대한 거는 나중에 저희 타블렛 수업할 때 많이 하도록 할게요. 네, 타블렛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오펙시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오펙시티 여기서는 다 약간 투명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펙시티를 하시면 이렇게 100% 칠해야 되고 오펙시티를 낮추면 이렇게 옅게 칠하게 돼요. 이거 50%면 말 그대로 반만 칠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브러쉬는 이렇게 오브젝트를 칠할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닫고 다시 할게요. 이미지 돌아가기 힘드니까. 자, 아까 말했듯이 이미지 불러올 때는 파일에서 오픈으로 불러오셔도 되고요. 혹은 빈 곳을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바탕화면에 있던 이미지 이걸 다시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 브러쉬 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했고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라고 그랬죠? 이미지 갖고 오실 때 압축 해제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요 스탬프 툴입니다. 스탬프 툴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거. 스탬프 툴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 자, 이거 확대를 좀 할게요. 여기 전 부분을. 다시 한번, 자, 확대는 여기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신 다음에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확대되고요. 다시 축소는 Alt키 눌러볼게요. Alt키 누르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죠? 그럼 이렇게 이미지를 축소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 누르신 다음에 클릭하시면 확대. Alt키를 누른 다음에 클릭하시면 축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약간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해 본 다음에 자, 여기 스탬프 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탬프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 보세요. 내가 이 부분을 이 점을 없애고 싶어 할 때는 여기 깨끗한 부분 있죠? 깨끗한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게 이 스탬프 툴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먼저 마우스를 이 점 없애볼게요. 깨끗한 부분에 갖다 놓습니다. 깨끗한 부분. 갖다 놓으셨죠? 그런 다음에 Alt키를 누르세요. Alt키를 누르면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뀌시죠? 그때 클릭하십시오. 그럼 이 부분이 지금 복사가 된 거예요. 여기 따라다니죠? 이렇게 보이시죠? 다시 한번 깨끗한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댄 다음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복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복사할 곳에 마우스를 갖다 댄 다음에 또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감쪽같이 점을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진관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사진관 같은 데서 이런 식으로 죽은 게 있죠?
그런 거 많이 사용해요. 그것도 포토샵 되게 재밌죠. 자, 이 눈썹 없애볼까요? 자, 다시 한번 마우스 키보드 이거 뭐죠? 이거 커서 모양 크기는 똑같이 P 옆에 부등호로 조정한다. P 옆에 키보드 이렇게 조절한 다음에 처음에 이거 잘 안 돼요. 깨끗한 부분 눈썹 없애볼게요. 여기가 깨끗하죠? Alt 키를 깨끗한 부분을 갖다 댄 다음에 클릭하십시오. 그럼 이제 복사가 된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시 Alt 키를 깨끗한 부분에 갖다 댄 다음에 클릭. 복사가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드래그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눈썹도 약간 무섭네요. 눈썹도 또 Alt 키 깨끗한 부분 요거 몇 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눈썹도 자연스럽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만 잘 사용하셔도 사진관 같은 포토샵에서 사진관에서 이거 조절해주는 사람만 한 150 정도 봤는데요. 많이 봤죠. 네, 초봉이 150이랍니다. 그래서 이 도장 툴만 잘 사용하셔도 포토샵을 어느 정도 잘 사용한다라는 말이 많이 들으실 거예요. 또 하나 볼게요. 눈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눈을 클릭해 볼게요. 커서는 이 정도 되겠죠? 눈 이만하니까 Alt 키를 한 다음에 누른 다음에 그럼 눈이 복사된 상태죠? 자, 이렇게 눈 3개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Alt 키를 잘 누르시면 자, 이 도장 툴 잘 사용하시면 되고 항상 이 도장 툴은 Alt 키와 같이 사용한다라는 것만 잘 알고 계시면 사용하기 조금은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요거는 그 브러쉬 가기 이전 브러쉬 작업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건데 사실 뭐 그렇게 필요하진 않지만 내가 옛날에 작업했는데 그 전으로 다 얘를 돌리고 싶어. 그럼 요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히스토리 브러쉬. 그러면 방금 사용했던 것처럼 컨트롤 Z 누르지 않아도 내가 작업한 거 이전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자주 쓰진 않아요. 근데 뭐 잘 쓰면 굉장히 좋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우개 툴이 있습니다. 지우개 툴. 지우개는 말 그대로 이미지에서 특정 부분을 지울 때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우개를 지워볼게요. 눈썹으로 지우면 어떻게 되냐? 지워지긴 지워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없죠. 요 눈금 표시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레이어로 다시 보시면 레이어에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레이어를 이렇게 눈이라고 요 눈 표시 되시는 거 누르시면 이게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안 보이면 얘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표시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에 있는 이미지에서 지우개로 지우니까 아무것도 없는 뒤에 백판이 보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레이어는 아직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이미지를 제거할 수 있는 거 혹은 그린 거를 제거하는 게 요 지우개 툴입니다. 지우개 툴도 마찬가지로 P 옆에 부등호로 이렇게 조절하셔서 이렇게 수정하거나 지우거나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지우개 툴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화면 잠깐 축소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레디언트 툴이 있네요. 그레디언트 툴. 자, 그레디언트 툴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무지개처럼 여러 색깔을 동시에 넣을 때 이 그레디언트 툴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그레디언트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보세요. 여기서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드래그 하시면 이 색깔이 이렇게 부어져요. 볼게요. 여기서부터 드래그해서 여기 하면 처음 스타트에서 클릭, 끝나는 부분까지 클릭하면 그 부분이 이렇게 그레디언트 되듯이 색깔이 지나가는 겁니다. 요거 잘 사용하면 색깔 넣는데 되게 재미가 있어요. 되게 재밌죠?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에 대한 정보는 클릭을 했으니까 상단에 나오죠? 색깔 바꾸고 싶을 때는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자, 첫 번째 색깔이 빨간색이죠? 그럼 그 컬러 값이 여기 나옵니다. 걔를 클릭해서 뭐 녹색 이렇게 바꿔주시면 녹색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얘는 뭐 파란색 이렇게 바꿔볼까요? 바뀌었죠? 그런 다음에 클릭하시면 OK 하시면 이렇게 색깔을 바꿔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이 그레디언트 툴 잘 사용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다 색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 그럼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색을 하나 더 추가해서 그레디언트에서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색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난 이 추가한 걸 없애고 싶어 하시면 얘를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밑으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지워지기도 해요. 다시 한번 생겼을 때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밑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지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깔을 또 넣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레디언트 툴도 못 써서 그렇지 잘 쓰면 되게 이뻐요. 그리고 위에 있는 건 여기 샘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투명도 이렇게 아까 말한 배경이 보이죠? 얘랑은 차이가 뭐냐면 아까 얘는 칼라잖아요. 얘는 칼라값. 얘는 칼라값이고 위에는 투명도 값이에요. 투명도. 그래서 얘는 검은색이 다 보이는 거고요. 흰색은 안 보이는 거거든요. 흰색 클릭하니까 어때요? 오페시티가 0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림이 0, 여기는 100% 보이다가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거 끄고 한번 빈 레이어 하나 해서 볼게요. 예, 저거는 살짝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여기 창이 좀 가려져서 그래요 지금. 다시 한번 손 볼게요. 네, 됐네 이제 창.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빈 레이어 이렇게 만든 다음에요. 빈 레이어. 요 레이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요거 했던 거 요거 점점 사라지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사라지지가 않았네요. 다시 한번 브러쉬 보겠습니다. 자, 얘 누른 다음에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색이 컬러가 100 지금은 안 되네요. 뭐 요거는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색을 사라지죠. 요거는 그냥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색을 점점 사라지게 칠하고 싶을 때 이 오페시티를 같이 사용한다라는 거 해서 그레디언트 툴도 많이 사용하는 툴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얘는 보시면 직선으로 사용할 때 이 툴을 사용을 하고요. 이 모양 보세요. 이거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직선으로 사용할 때 얘를 사용하고 얘는 뭐냐면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둥글게 갈 때 색깔이 요것도 틀려요. 근데 이것도 그레디언트를 나중에 잘 사용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끝부분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 이렇게 돌아갈 때 컬러 값이 이거 어디다 썼냐고 하겠지만 이거 나중에 쓸 때 있습니다. 예, 그때 예제를 통해서 할게요. 그리고 얘도 색깔을 이런 식으로 뿌려줄 때 그리고 얘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별표 모양을 뿌릴 때 이거 두 개는 잘 안 써요. 그 앞에 있는 걸 제일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차이는 알겠죠? 얘 가운데서 요거 할 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그레디언트 툴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여권 사진 불러올게요. 바탕화면에서 여권 사진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레디언트 툴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쭉 내리시면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얘도 그레디언트에 블러, 샤픈, 그 다음에 스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차이는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미지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자, 얘 누르시고 자, 샤픈 툴이 있는데 샤픈 툴은 뭐냐면 이 샤픈 툴은 말 그대로 여기서 각져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진이 잠깐 보시면 얘를 드래그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선명한 거 이렇게 보이세요? 두 눈 차이 보이시죠? 얘를 드래그하시면 그 부분이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누르시면 이렇게 타버려요. 근데 잘만 사용하시면 우리가 사진 찍었을 때 그렇게 약간 흐트러진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을 굉장히 선명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요 샤픈 툴이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샤픈의 반대는 그 위에 있는 블러라는 툴입니다. 블러는 어떤 샤픈의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그 이미지를 이렇게 부드럽게 흐리멍텅하게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원거리 있는 그림 그릴 때 이것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원거리 있는 건 이거를 조절하고 근거리 있는 건 이렇게 샤픈으로 해서 조절하시면 잘 사용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샤픈툴 주고 블러트와 샤픈툴 있고 스무스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심령 사진처럼 번져나갈 때 물로 이렇게 번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스무스 툴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컨트롤 Alt 컨트롤 Z 너무 많이 갔다 하면 다시 할게요. 더블 클릭
자, 이렇게 툴이 3개가 있다라는 거. 요것도 2개 많이 쓰는데 제가 예제할 때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3총사가 있는데 더지 툴, 번 툴, 스펀지 툴 요것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먼저 더지 툴을 사용할게요. 더지 툴은 뭐냐? 자세히 보시면 화면의 변화를 보시면 돼요. 얘 드래그하시면 환해졌죠. 그러니까 특정 부분에 색깔은 상관없고 명암을 환하게 하고 싶을 때 이 더지 툴을 사용하시면 돼요. 더지 툴은 명암을 환하게 하고 싶을 때 색깔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번 툴은 말 그대로 명암을 어둡게 하고 싶을 때 이거 볼게요. 보세요. 어두워졌죠? 명암을 어둡게 하고 싶을 때 번 툴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스펀지 툴은 색깔만 뺄 때 색깔, 명암 얘네 둘은 명암이잖아요. 명암을 밝게 명암을 어둡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색깔만 빼줄 때 그럼 빼면 어떻게 나중에 흑백 사진이 되겠네요. 이렇게 무섭네요. 약간 이렇게 할 때 요거 3개 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게 여기 펜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서우니까 이거 다시 할게요. 자, 펜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펜 툴은 이 모양대로 이렇게 펜 모양으로 딸 때예요. 이것도 나중에 사용할 때 되게 좋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일단 색깔이 되어 있죠. 펜 툴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얘가 쉐입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모양을 쉐입으로 하시고 보시면 이렇게 이게 포토샵 일러스트 벡터와 비슷한 기능인데 이거 나중에 캐릭터 디자인할 때 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레이어가 새로 생겨요. 보시면 레이어가 새로 생겨서 얘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레이어라는 개념을 자꾸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더블 클릭해서 볼게요. 얘가 위에 있고 얘가 밑에 있고 이렇게 레이어가 이렇게 순서대로 위에서 이렇게 필름처럼 이렇게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이렇게 손이 있죠. 그럼 왼쪽 손이 있잖아요. 그럼 얘 위로 이렇게 적중되듯이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밑에 있는 게 위에 있는 손에 가려지겠죠. 똑같이 얘 밑에 있기 때문에 얘가 그 위에 있는 게 얘가 위에 있기 때문에 얘가 위에 있고 밑에 이게 이 부분이 또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 선택한 다음에 무브 툴을 이동하면 이렇게. 그래서 얘를 레이어를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안 보이죠. 왜냐? 얘가 더 크잖아요. 얘가 더 큰데 그 얘 큰 거에 얘가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그 얘를 위로 올려야지 이렇게 본다는 거. 이게 레이어 개념입니다. 이 포토샵이나 뭐 일러스트레이터나 뭐 다른 거는 처음에 이 레이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조금은 헷갈려요. 한 번도 안 쓰신 분은 이 레이어가 도대체 뭔가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은데 레이어 기능은 얘를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서 위치 조절할 때 이 레이어를 많이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펜툴로 이렇게 하나 만들면 새로 보시는 것 같이 레이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 만들어진 거는 바로 컬러 값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잘 사용하면 이것도 되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벡터인데요. 벡터 개념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벡터는 비트맵과 벡터의 개념은 틀린데, 자, 포토샵은 사실 비트맵이에요. 비트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얘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최소 단위가 여기 1픽셀이에요. 이 점과 점이 모여서 이런 사진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비트맵 방식이라고 그러고요. 요 벡터 방식은 지금처럼 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포토샵이라서 헷갈리십니다. 지금 일러스트 배우면 알려드릴게요. 그 일러스트레이터는 좋은 점은 확대해도 포토샵 확대하면 깨지잖아요. 사진 그죠? 벡터는 확대해도 안 깨집니다. 그래서 로고를 만들거나 캐릭터를 만들 때 이 벡터 형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원래 포토샵은 벡터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건 벡터예요. 펜으로 만든 거나 여기 있는 건. 그래서 그 로고 같은 거 만들 때는 포토샵으로 만들면 좀 깨지기 때문에 나중에 벡터로 만드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일러스트레이터 할 때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아무리 확대해도 몇만 배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 게 벡터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비트맵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 사용한 요 툴, 모형 툴만, 요 펜툴하고 여기 있는 툴만 저기 비트맵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설명이 거의 다 끝나가죠. 자, 펜툴에 보시면 여기 펜툴 아까 펜으로 그렸죠?
그리고 그 레이어 다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거 껐다 키면 어떤 레이어인지 알겠죠? 여기서 요 밑에 있는 기능은 뭐냐면 플러스 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누르면 이렇게 내가 그린 거 있잖아요. 그 펜을 이렇게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키가 있는데 플러스 키를 만들게 되도록 여기 선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펜툴은 나중에 또 자세한 거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 펜으로 만든 그거를 수정하는 거는 요 셀렉트 툴이라고 있는데 위에 있는 거 말고 밑에 있는 거 누르시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수정도 가능해요. 이 캐릭터 할 때 요걸 잘 펜 툴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예제 파일 할 때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한다라는 거. 자, 요거에 대해서 펜 툴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타입 툴이라고 있는데 그리고 펜 툴 아까 설명 하나만 더 하면 하나 더 있죠, 여기. 요건 뭘까?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인데 얘는 뭐냐? 그럼 얘는 핸들러를 조절하는 겁니다. 핸들러. 보시면 여기 이렇게 얘를 방향하는 조절 핸들러 키가 있어요. 얘를 다시 한번 볼게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핸들러라고 나오는데 요 방향 키를 조절하는 거. 물론 이렇게 세부 선택 툴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볼게요. 다 핸들러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핸들러 없앨 때도 얘 클릭하시면 이렇게 없애져요. 직선되죠? 다시 잡고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곡선으로도 됩니다. 네, 요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도 나중에 필요해요. 필요하기는. 네. 자, 요거 펜 툴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것들 요거 두 개 지워볼게요. 지우는 방법은 요 레이어 선택한 다음에 요거 레이어 선택한 다음에 요거 휴지통 하시면 그 레이어 지워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텍스트 툴이라고 해서 글씨를 쓸 때 사용해요. 글씨를. 그래서 그 텍스트를 선택한 다음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글씨 써볼게요. 안녕하세요. 한글로 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자, 무브 툴로 이동하시면 이렇게 글씨 쓸 때 여기 레이어 하나 생겼죠? 당연히 포토샵은 뭐 하나 만들 때마다 하나의 레이어가 무조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라는 글씨가 생겼는데 얘에 대한 글씨 색깔 수정은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안 바뀌어요. 얘는 글씨 텍스처잖아요. 텍스처 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컬러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절하시고요. 얘를 선택하시고 얘 텍스처 선택하셔야 돼요. 이 컬러 값을 여기서 조절하시고 그죠? 그리고 얘 글씨 크기 조절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요 크기 조절 그리고 얘의 글씨 서체 조절은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얘 한번 누르면 이렇게 서체가 바뀌죠? 서체 그리고 글씨 크기 그리고 글씨 색깔은 항상 텍스트 선택하고 요 상위에서 조절한다라는 거. 이거 처음에 좀 무브 툴로 하시면 이렇게 해서 텍스트 선택해야 요게 메뉴가 나온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텍스트 툴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말한 부분 선택 툴. 이 셀렉트 툴은 펜 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걸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도형 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펜으로 해서 모양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도형을 만드는 툴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도형 툴은 얘를 꾹 누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사각형, 뭐 둥근 사각형인데 볼게요. 사각형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요. 레이어 바로 생깁니다. 이렇게. 그리고 둥근 사각형, 라운드가 되어 있는 둥근 사각형인데 요 둥근 부분을 조절하는 거는 요 부분이에요. 여기 레디어스. 그래서 다시 조절할게요. 얘를 한번 10 정도 주겠습니다. 10 정도 준다면 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시 들어가시면 이렇게 끝이 조금은 적게. 그리고 얘가 한번 높여볼게요. 50 하시면 더 부드러운 이렇게 사각형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요거 부드러운 사각형 선택한 다음에 여기 레디어스로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예 이렇게 둥근 것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각형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요거 도형 툴 요거 설명드렸는데요. 요거 이렇게 해서 원하는 모양이니까 다각형 모양 툴인데 이 다각형 모양 툴도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사이드 여기 있어요. 여기서 6으로 한다. 그럼 이렇게 육각형도 만들 수가 있고 자, 너무 많으니까 지워버릴게요. 자, 5로 한다 그러면
오각형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제일 재밌는 게 요거 나중에 많이 사용할 텐데 여기 커스텀 쉐입 툴이라고 있는데 얘를 선택하시면 뭐냐면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여러 도형들이 기본 제공합니다. 뭐 아이콘 만들 때 여기 되게 재밌는 거 많죠. 화살표 만든다 그러면 여기 화살표 선택해서 이렇게 해주시거나 여기 말풍선 같은 거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쉽게 제작하실 수가 있어요. 컬러도 바꿔볼게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렇게 되게 재밌는 툴이 있죠.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도형의 커스텀 툴만 잘 사용하셔도 요것도 되게 재밌는 UI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설명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보시면 스페이스바죠. 이건 무슨 말이냐? 화면을 움직일 때 사용합니다. 이거 잠깐 확대해 볼게요. 확대한 다음에 화면을 움직일 때 보시면 이렇게 하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Alt키 눌러서 축소하고 확대하고 Alt키 눌러서 축소하고 화면 축소고요. 이동 툴은 이렇게 사실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되거든요. 얘 누를 때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화면 이동돼요. 축소한 다음에 화면 이동 이런 식으로 얘만 하고 얘는 단축키로 외워도 됩니다. 자, 보세요. 축소한 다음에 확대한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면 화면 이렇게 이동된다라는 거 하면은 이렇게 설명까지 끝났네요. 그리고 요거는 프론트 컬러에 대한 설명이고요. 얘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컬러 이렇게 두 개의 컬러를 같이 한 다음에 요건 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바뀌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포토샵에 대한 기본 설명이 끝났고요. 예, 한번 예제 파일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